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기술 감독을 맡고 있는 임유진이라고 합니다. 근황 토크 한번. 요즘 하반기, 원래 11월, 12월이 공연이 정말 많은 시즌이어가지고 공연이 엄청 많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또 바쁘고, 입시철이어서 또 바쁘고, 지금도 셋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내일 모레 출근을 또 해야 된다는 사실. 일요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아이고. 공연이 있어가지고 어. 네, 당직서로 출근합니다. 혹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만. 대학교 교직원인데 극장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안전관리 감독, 비상상황 발생 시에 대처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공연 날에 당직을 서야 된다 무조건. 또 뽑기 운이 별로 없는데. 살면서 내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일. 그러니까 요즘 그 환승연애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환승연애 출연 제의가 들어오면 나갈 거냐? 돈을 엄청 많이 준다. 이러고 물어봤는데 전 절대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환승연애. 환승연애 출연 절대 안 함. 어. 네. 하지 않을 것 같은 일? 환승연애 환승연애 출연.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환승연애를 단 한 회차도 본 적이 아 없어요. 진짜요? 참여 계기는 여기 옆에 앉아 계신 이제 총괄님이자 이제 배우 유가은 배우님 따로따로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지인의 공연을 보러 갔다가 우연찮게 만났는데 거기서 지금 요즘 고민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공연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발 무슨 역할이든 나를 끼워 넣어달라. 아무 역할이나 좋다. 그냥 끼워 넣어달라라고 제가 빌어서 들어간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요즘 아주 이 팍팍한 직장인의 삶에 좀 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공연을 하는 거라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연을 보러 간 지인이 또 서로 달랐어. 딱 로비에 제가 엘베 내리자마자 얘를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유진이가 연출 전공인데 이제 연출로서의 유진이를 되게 멋있다고 늘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한번 작업 꼭 해보고 아이고야. 싶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이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진행이 되기 전이어가지고 비밀이었어요 이게. 왜냐면 대회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저도 이게 이렇게까지 그쵸. 진행이 될 네. 거라고 상상 못했고. 그쵸. 유진이는 제가 워낙에 평소에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고 좀 존경하던 학교 아이고. 선배님이시기도 하니까 아이고. 이제 뭔가 조언을 얻을 수 어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유진이한테 살짝 이제 얘기를 꺼냈는데 갑자기 하는 시켜달라고. 거예요. 아무거나. 아니 저는 내심 한두 번 생각했어요 혼자. 내가 유진이가 같이 하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이제 직장 생활 하고 있는 애한테 공연 이거 해달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조심스러웠죠. 그래서 근데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뭐라도 시켜달라고 하니까 완전 그걸 덥석 제가 물어버렸죠. 너무 좋다. 아니 근데 진짜 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우리는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같이 공연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근데 이렇게 소인원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서 내심 아쉬웠거든요. 가은이랑 한 번도 못 만나고 졸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기대되는 점과 염려되는 점이 있다면 하나씩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기대되는 점은 아무래도 이제 참여형 전시와 연극을 같이 하는 거니까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기대되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워낙에 회의하고 있는 거를 들으면 디자이너님들도 되게 열성적으로 많이 내주시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연극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두 개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구성된 뭔가를 보러 간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새로운 거라서 그게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고 그게 또 그리고 한 공간에 나눠져 있지 않고 한 공간에 같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 체험하고 연극을 보고 또 연극을 보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다시 한번 체험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거를 느끼고 돌아가실지가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염려가 되는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제가 기술 감독직이니까 그 공간이 사실 극장은 아니잖아요. 네, 갤러리다 보니까 설비적으로 당연히 극장 수준의 설비를 못하는 게 사실이라서 저는 또 항상 설비가 갖춰진 극장들을 주로 썼었다 보니까 어쨌든 조금은 환경적으로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어떻게 매끄럽게 연극하는데 배우들이 연기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그리고 관객들이 보는 데에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고 제 염려입니다. 제 걱정. 제가 잘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저는요, 저는 저에게 유진이는 천군만마기 때문에 저는 뭐 유진이가 잘 해결해 줄 거라 믿어요. 어린 시절에 유진이는 어떤 아이였어요? 사실 제가 지금은 저 아이가 99%, 막 와. 98% 이렇기 때문에 정말 극내향인인데 어린 시절에는 진짜 극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MBTI 검사를 그때는 하지 않았었지만 그 천방지축 맨날 뛰어댕기고 그 초등학교 복도에서 런닝맨 하던 무리였거든요. 저는 축구하러 나가던 애였고 장난기가 많은, 노는 거 좋아하고 누구나 그렇듯이 지금이랑은 좀 오히려 상반된 성격이었던 것 같긴 해요. 네. PTP 유진. 나와 닮은 희곡인물 테스트에서 맞아요, PTP가 맞아요.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이거 배우들한테만 하는 질문이긴 한데. 임유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가요? 상상력? 어. 네, 상상력이 약간 그게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푸티피오가 극중에서 하는 생각들이. 근데 저는 혼자 있으면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쓰잘데기 없는 상상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과 이제 다음날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내가 아니고 동물이 되어 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저는 이제 사회인이 됐으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모든 걸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이 차이점이지 않나. 푸티피오처럼 솔직하지 못한 겹을 많이 쓰고 살아. 그렇죠. 뭐 살다 그렇죠, 보면. 네. 네. 그러면은 그 어린 시절에 노는 게 제일 좋아 뽀로로 짱구였던 유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나중에 커서 후회되지 않을 정도로 더 열심히 놀아라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사회생활 꼼꼼하지만 어쨌든 점점 해가 지나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것과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여러모로 체감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긴 해야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에 누릴 수 있는 특권 같아요. 그게 잘 놀고 그냥 걱정 없이 노는 거. 하루하루를 걱정 없이 재밌게 보내는 게 그때 가질 수 있는 특권이지 않나. 이 프로젝트가 끝난 후 어떤 나로 남고 싶나요? 크게 떠오르는 건 두 가지 같은데, 첫 번째는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낭만 있게 살자.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낭만 있게 산다는 게 사실 정말 사치 같이 요즘 느껴지고 있는데, 그냥 하루하루 벌어먹기 바쁘고 출퇴근하면 사실 하루가 끝나니까 쉬는 날에도 그래서 안 나가게 되고, 그 순수했던 시절을 일단 1차적으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계속 꺼내보면서 상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살아가는 저한테도 낭만을 보탤 수 있는 힘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졸업하고 공연으로 업을 삼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 공연을 할 기회가 많이 없는 게 사실이고, 지금은 어쨌든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의 삶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끝나고도 계속해서 제가 공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지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뭐 공연을 꼭 돈 벌어먹고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공연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언제든 하려면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마음에 안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프로젝트가 잘 된다면 다음 프로젝트. 다음 프로젝트가 있을 수도 있죠. 그쵸. 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니 저는 이제 유진이를 학교에서도 보고 얘기도 조금 나눠보고 하면서 느낀 게 참 공연을 사랑하는 연출이라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배우를 도전하는 것도 사실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난 그렇게 못한다 생각을 하거든. 유진이한테 공연은 어떤 의미예요? 유진이의 삶에서? 저는 살면서 그렇게까지 심장 뛰는 일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공연할 때. 물론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치. 애증이에요. 공연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것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좋아해도. 그 모든 스트레스를 다 감싸 안을 수 있을 정도로 작업할 때 좀 울림이 있어요. 이게 어떤 역할을 맡더라도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출을 하든 배우를 하든 아니면 무대 감독을 하든 아니면 그냥 오퍼를 하든 뭐를 하든 매번 새롭고 해도 재밌고, 4년을 정말 쉬지 않고 공연만 했는데 휴학도 안 하고 방학 때도 맨날 공연해가지고, 근데 그 4년을 한 번도 그렇게 시간을 쏟아부은 거를 후회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한마디로 딱 압축시켜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공연 한참 할 때 막 힘들 때는 다시는 하지 않으리. 맞아. 다음엔 하지 않으리. 그래. 이런 생각을 맨날 하는데 또 끝나면은 야, 근데 우리 다음에 뭐 할까? 이렇게
이거 물어봐야겠다. 음. 배우로서 무대에 섰을 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물론 대단한 걸 알고 있었죠. 남 앞에서 어쨌든 보여지는 일을 한다는 게 연출은 뒤에 숨어 있거든요. 연출이 관객 앞에 나간다는 건 그건 사고죠. 죄송합니다. 저희 공연에 문제가 생겨서 시스템상에 문제가 생겨서 공연을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사고가 아닌 이상 사실 연출이 공연 날 관객 앞에 나갈 일은 없기 때문에 와 이게 저는 그 정도로 떨릴 거라고는 생각을 와. 못했어요. 사실 조명 세면은 관객 잘 안 보이잖아요. 네. 조명 세니까 근데 잘 안 보이는데 근데 누가 앉아있다는 거는 알잖아요. 안 보이는데도 너무 떨리는 거예요. 첫 대사는 저는 아니었지만 첫 등장해 있는 인물이 저였어요. 암전된 상태에서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조명이 들어오는 순간 대사가 없이 TV를 보고 있는 장면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고 대사 쳤잖아요. 아마 삑살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배우들이 근데 이거를 왜 하는지 알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근데 그 떨리는 순간을 어쨌든 좀 지나가잖아요. 대사를 주고 받으면서 풀리는 순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이 돌아오지 않는 순간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게 와 진짜 제가 또 언제 어디서 연기하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학교에서 할 수 있었어서 참 재밌었고 즐거웠다. 말주변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가지고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근데 놀이터 프로젝트는 재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다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얘네가 뭘 준비했나, 뭘 이렇게 릴스 찍고 영상 찍고 유튜브 올리고 하면서 뭘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나. 한번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갤러리에서 뵙는 걸로 하고 인사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